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이 사도광산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요. 예. 한평생 이 사도광산에 몰두하신 분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분은 외교관이었고요. 네. 지금 현재는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출발하죠. 세계로 뻗을래요. 자,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매불쇼 패밀리 분들 소개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분만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는데요. 아, 또 고소를 당했습니다. 멋쟁이 해병 예. 단톡방 안에 있는 멤버들한테 고소를 당했어요. 이거 큰일 그래요? 났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합니다. 아니, 아, 그건 뭐 고소당했다고 뭐 내가 무슨 뭐 암 선고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뭐 이런 정도는 저한테는 일상이고 그래요. 또 되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유도가 이제 뒷다리 되치기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예. 이건 오히려 잘 된 거다. 잘 된 거다. 와, 그렇게 말씀해 잘된 주시니까 거다. 너무 고맙습니다. 김규현 혼자 고생하는 것보다 이 기성세대가 와. 같이 옆에 있음으로써 멋있다. 아, 눈물 덜 나네. 외로울 거다. 광고 제품 이런 하나 얘기도 챙겨드리면 많이 했고, 될까요? 흑염소 흑염소 좀 가져와. 드리겠습니다. 아, 눈물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아니, 그렇게 의원- 비애감에 젖어서 얘기하면 안 돼. 아니, 의원님은 또 일전에 그 청gun권으로 한번 또 고발 청공권도 있고 당하고 뭐 경호처에도 있고 경호처도 있고 이제 세 하니까. 번째입니다 이거. 네. 예. 아니 전 맷집 좋아요. 너무 맷집 그렇게 좋아요. 얘기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네. 저는 이런 걸 통해서 남의 얘기만 하다가 이제 내가 당사자가 됐다.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하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 본심이에요. 아니 근데 바른 소리 하는데 고소당하는 그 현실이 슬픈 거죠. 예.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이런 게 다 구조가 있어요. 아까 앞전 순서에도 얘기하던데 그 이종호 씨는 절대 정권에서 안 건드립니다. 네. 메신저를 공격하잖아요. 네. 천공이 그 막말하고 다녀도 안 건드리잖아요. 네. 저를 고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구조에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걸 통해서 또 다른 진실을 보고 계신다.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알겠습니다. 아니, 그 대통령실을 팔고 다니는 이종호를 진짜 고발해야 되는데. 맞아. 아니, 이종호는 그러니까. 가만히 두고 지금 김종대가 웬일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나중에. 그 구조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금요일은 종대 타임. 금요일엔 종대 타임에서 하겠습니다. 네. 저희 쪽에서는 그 받은 만큼 또 흑염소 드리니까요. 네. 예, 섭섭치 않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염소.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 기자 알파고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알파고입니다. 저 좀 지난주 좀 오해가 있었는데 그걸 좀 약간 해명해도 될까요? 네, 뭐 다들 왜 이렇게 억울합니까? 네, 1분만 해명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제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알파고 내가 그랬지 하고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좀 비판의 여지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뭘? 뭘 예견했다, 예언했다. 근데 이제 바이든이 아, 결국은 중도 사퇴하고 병원에 실려가고 나서 병원에 디테일. 실려간 다음에 중도 사퇴하고 그다음에 뭐까지 해리슨. 했지? 해리슨이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거를 예언했었고 예언했다. 그 예언했다는 거를 지난주에 와서 자랑했고 잘 됐잖아. 근데 그건 이제 자랑했다는 거 아니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매불쇼를 하는 지 거의 지금 6년 차이거든요. 네. 2019년 1월부터 하고 있는데요. 네. 저 이 자리에서 중동이랑 관련된 거 예견한 거 맞은 거 한두 개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라면 파키스탄 사람이랑 저는 이 방송에서 야 너네 나라에서 2년 안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내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형 어떻게 우리나라 나보다 더 많이 아냐고 칭찬했거든. 저는 그런 얘기를 단 한 번도 여기서 거론하진 않았어요. 자랑한 내가 적 그랬지. 없다. 예. 왜냐? 한국인들이 저한테 마이크를 밀어주고 야 너 중동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하면 그 정도 하는 것이 나의 몫이거든요. 안 그러면 저는 실력이 자격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지난주 나 자랑한 거 아닌데 왜 자꾸 잘하는 거 자랑했다고 아니고 얘기하냐? 지난주 나의 그 발언이 하소연이었어요. 왜 우리는 미국, 일본, 중국 정도는 좀 약간 진짜 진지하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인사이트 있게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의 표시였는데 그동안 이제 제가 이제 MC님이랑 시시거리고 뭐 웃고 까마귀 소리도 내주니까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요거 오해한 것 지금 같아요. 뭔 말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태반인데 이게 뭐냐면
뭐냐면요. 알파고는 예견한 거를 자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국제 뉴스를 좀 인사이트 있게 좀 다뤄야 된다. 그때 이런 말 한 사람 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던 건데 댓글에 너 네 자랑하는 시간이냐 이런 댓글이 있었나 봐. 나도 몰라. 지금도 잘하는 그래서 그게 억울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일생 사도광산만 연구하신 분입니다. 네. 일생을. 그러니 지금 그 누구보다도 화가 많이 나 있겠죠. 외교관 출신 국회의원. 매불쇼는 첫 출연이고요. 네. 국회의원 저는 사실 300명 다 유명한 줄 알았는데 살면서 이분은 처음 봅니다. 근데 봤더니 재선 의원이야. 홍기원 의원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택시갑 출신 홍기원 의원입니다. 네. 현재 22대 국회의 유일한 외교관 출신 재선 의원이자 지역구 의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 우리 의원님은 방송 출연은 많이 안 하시나 봐요. 가끔 했는데요. 네. 매불쇼를 처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내가 살면서 처음 보는 정치인이면 진짜 방송이 많이 안 나오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정치 경력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2019년까지 외교관으로 일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 되면서 처음 정치를 한 거기 때문에 기회가 좀 그럼에도 많이 불구하고 없었습니다. 이렇게 또 매불쇼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 오늘 소개만 10분째는 하시고 맨날 시간 없다면서. 예, 사도광산에 대해서 처음 할 얘기가 오셨으니까. 많은데 예, 사도광산 얘기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당위성을 부여해야죠. 네. 예. 자 그러면은 아주 기초적인 정보만 전달을 해드리고 네. 전문가들에게 좋습니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강제 노역 희생을 당했던 일본의 사도 광산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반대하면은 이 만장일치 제도기 때문에 등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성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등재가 되는 건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제 근대화를 떠받든 곳이지만 우리에게는 강제 노역의 정말 눈물의 장소인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강제 노역이 있었던 그 시기 일제 강점기 때 네. 그 시기를 포함시키라고 요구했지만 그 시기가 쏙 빠진 채 등재가 됩니다. 대신에 일본에서는 그래 그 대신에 조선인 노동자 전시실 열어줄게. 전시실. 전시실 네. 열긴 열었어. 근데 봤더니 골방 수준이야. 사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골방 수준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것도 골방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저기 안에 전시되어 있는 거 보잖아. 저기에도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끌려왔다라는 그렇게 강제성을 표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참이었는데 요미우리 신문이요. 예. 이런 보도를 합니다. 네. 일본이 강제 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수용해 줬다. 와! 이거는 진짜 못 참지. 이거는 세지. 이거 못 참지. 이건 못 참지. 이거는 못 참지. 이거는 그래서 친위를 넘어서 이 순위를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해준 것도 열이 받는데 그것까지 빼준 거는 진짜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지금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너무 신났어. 너무 좋지. 예. 자 여기까지 아주 기초적인 사실만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우리 김종대 의원님부터. 아유 논평. 의원님 계시는데 의원님 먼저 하시고. 먼저 할까요? 네. 평생 이걸 또 의원님 평생 하셨는데. 이것만 파셨으니까요. 네. 예, 먼저 7월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됐고 거기에 우리 한국 정부도 동의를 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았으면은 그때 등록이 안 됐을 텐데 안 되죠. 동의를 해준 거고 이 등재되는 과정에 있어서 사도광산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을 했다 하는 사실이 명확하게 어딘가에도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군함도 문제를 먼저 그렇지. 알아야 됩니다. 2015년으로 가야죠. 네네. 그때부터의 역사를 알아야 네. 왜 이게 잘못된 결정인지 그렇지.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2015년에 일본의 나가사키 근처에 있는 작은 섬 군함도가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됩니다. 네. 그때 일본 유네스코 대표는 강제 노역이 있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당사자들의 뜻에 반해서 동원이 됐고 또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 이런 발언을 했고 네. 그 다음에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인포메이션 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네. 두 가지를 약속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지금 9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두 가지 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씨. 예, 인포메이션 센터는 2020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전시관에 가보면은 거기서 한국인 노동자 조선인이죠.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 노역을 했다 하는 내용이 거의 없고 또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그러한 전시물이나 행사도 일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7월 26일 예, 올해. 예, 올해 7월 26일 국회에서는 일본이 군함도 유산 등록할 때 약속했던 그런 사항들을 다 이행하기 전까지는 우리 정부는 사도광산 등록을 절대로 인정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결의안을 채택을 했어요. 자, 이번 국회에서 며칠 전에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그 결의안은요 민주당만 한 게 아닙니다. 국힘 같이 한 거잖아. 국민의힘도 같이 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 70명이 같이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바로 다음 날 우리 정부가 동의를 해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으니까 네. 우리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을 것이며 네. 또 이러한 내용을 아는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분개할 수밖에 없죠. 아니 하나하나 그럼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던 국민의힘 의원들 그렇지. 그 사람들 지금 반발 왜 안 합니까? 예, 오히려 지금 정부가 그 등록에 동의해 준 것을 네. 잘했다고 그래? 그렇게 입장을 발표하고 잘했다고 있죠. 입장 발표하더라고. 네. 아니 그 정상은 아니잖아요, 의원님. 아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엄밀하게 이거 외교 참사이자 이 이면사를 우리가 지금 자세히 봐야 돼요. 네. 이거 아직 진상 규명이 안 된 겁니다. 네. 자, 일본 언론 보도는 우리가 강제성 표현을 안 써도 된다고 협의를 해줬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일본 언론 보도의 요미우리 같은데. 네. 근데 우리 외교부는 그런 적이 없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15년에 어떤 합의를 준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5년에 그건 이미 강제성을 느끼고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또 합의할 필요가 없다. 그게 우리 정부의 따라서 입장이야. 표현을 갖고 일본하고 협의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강제성이 들어간 거다. 2015년에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따로 그 협의를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사도광산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 일체 우리 정부는 입장을 냈거나 아니면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다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걸 2015년 그걸 100%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니까 이 말이 저기 일본 정부하고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각자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슬그머니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가 만약에 돼버린 그때 거야. 이게. 그 말을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잡거나 뭔가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의를 하든지. 그런데 일본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이게 지금 외교부 입장인데. 끝이에요. 그럼 사실이 아니면은 강제성이 없이 이게 어떻게 등재가 되냐고. 네. 이게 미스테리잖아요. 지금 이게. 그거를 제가 이 외교부의 보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외교부에서 그 군함도가 세계유산으로 등록될 때 발표한 보도 참고 자료입니다. 2015년 자료입니다. 예.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네. 그 한국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하였다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일본으로 하여금 사실상 최초로 언급하게 하였다. 아까 제가 소개한 대로 유네스코 주재 일본 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강제 노역을 일본이 사실상 최초로 언급하게 했다. 네. 그래서 성과로 자랑한 거예요, 보도자료에서. 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적 진실 또한 객관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때 이렇게
2015년에 외교부 보도자료 이렇게 네. 자랑을 했습니다. 저건 잘한 거예요. 예. 네. 근데 이번에 외교부에서 일본이 2015년에 했던 약속을 다시 재확인했다고 지금 말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여기 합의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일본 정부는 그동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모든 관련 결정과 이에 관한 일본의 약속들을 명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일본이 인정한 거니까 협의를 안 했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건데요. 우리 정부가. 예.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단순히 이제 명심한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자기네가 한 약속을 지켰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같은 보도 자료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번에 일본 정부가 이 사도광산 유산 등재하면서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데 그 조치가 뭐냐? 이거는 우리 정부가 2015년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 등재와 관련한 산업유산정보센터 이게 저겁니다. 군함도 관련한 네.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지연 및 전시 장소와 내용의 미흡성 등 교훈을 토대로 이렇게 했다. 그런 거예요. 교훈을 토대로 내용의 미흡성 등 교훈을 토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2015년에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약속을 했는데 그걸 안 지켰지. 인포메이션 센터를 2020년에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설치가 지연됐다고 외교부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전시 장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군함도는 일본 최 끝쪽에 그 나가사키 옆에 있는 섬이거든요. 네. 근데 인포메이션 센터는 어디 있냐? 도쿄에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의 건물의 별관에 만들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장소도 군함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렇지. 곳에 만들었어요. 네. 내용도 미흡해요. 무슨 얘기냐? 거기 그 전시실에 가보면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 동원돼서 가혹한 조건에서 일했다 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아. 원래 군함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처에 있어요. 그렇지. 그래야 군함도를 보러 간 사람이 여기서 여기는- 조선인 노동자들이 이런 그런 아픔도 있었구나. 근데 그걸 도쿄에 만들었고 또 더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를 가려면은 사전에 예약해야 돼요. 예. 전시실을 가려면 또 가서 사진도 못 찍게 돼 있어요. 도쿄에 있는데도.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2015년에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거를 그렇죠. 외교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낸 보도자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 교훈을 토대로 이번에 일본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어디에 있는 그 조선인 노동자들을 위한 무슨 전시실. 이걸 한 거다. 예. 그렇게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 예. 골방이에요, 2km 골방. 떨어지는데 예, 골방. 예. 근데 외교관으로서 이 관점에서 보면 자 2015년에 일본이 강제 노역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도광산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면 못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최소한 그때 한 말 정도, 그때 한 약속 정도는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근데 전혀 안 받아냈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때 약속을 했는데 하나도 이행을 안 했어요. 니네가 약속한 것도 이행 안 했는데 그렇지. 똑같이 조선인 노동자가 가서 이렇게 고초를 겪었던 이런 시설을 유산으로 다시 등재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렇지. 약속을 다 이행해라. 그렇지. 그 이후에 우리가 등재를 동의해줄지 안 해줄지를 결정하겠다. 합리적인 사실은 말씀이죠. 우리 국회가 7월 26일 날 채택한 결의안이 그 내용입니다. 그거 합리적이잖아요. 일본이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록할 때 했던 약속을 네. 다 지키지 않는 한 네. 안 해주겠다. 사도광산을 유산으로 등재하는 걸 우리 정부가 인정해주면 안 된다. 네. 그게 우리 결의안의 핵심 요지거든요. 근데 그걸 약속 이행을 전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광산을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인정하면서 일본이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전혀 어디에도 표시하지 않았어요.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일본 정부 입장이 강제 동원은 없다는 입장이에요. 예. 이미 그건 2021년에 모든 교과서에서 강제 동원, 뭐 강제 노역이라는 표현을 다 뺐습니다. 미치겠다 진짜.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놓고 이렇게 옛날에 합의했던 걸 갖다 명심하겠다 이래 버리니까 실상 현실에는 전부 지우기가 들어가고 미치겠어요. 우리 법원에서는 그 강제 동원 징용 배상 그거 판결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다 무시해요. 이것도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다 인정 못하고 이미 다 흔적을 지워버리고 있는데 뭔 2015년은 그 합의를 갖다가 명심합니까? 명심하기를. 근데 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진짜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게 뭐냐면 일본에서는 쾌거를 이뤄낸 거잖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쾌거를 이루어냈는지 자기들끼리 분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일이 내년에 국교 정상화 60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계 개선에 새로운 불씨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쾌거를 이루었지.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 요미우리가. 그게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군함도 합의 그리고 그 이후에 이행 상황을 보면 우리 정부가 일본한테 사실 훨씬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고 네.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은 등재를 안 해줄 수도 있는데 네. 등재하는 걸 동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거는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 지금 자랑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해서 도움되는 만약에 게 이걸 없는데. 우리가 동의 안 해줘가지고 문제가 되면 한일 관계 개선 성과도 자랑할 수 없게 되고 문제가 되니까는 여러 가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의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외교부 관계자 불러서 물어봤어요. 왜 2015년에는 이런 문구를 써서 일본 정부 대표가 강제 노동을 인정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요구 안 했냐? 왜 반영을 못 시켰냐? 그랬더니 네. 답이 2015년에 일본 대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강제 노동을 인정한 거라고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 정부는 그게 아니다. 강제 노동을 인정한 게 아니다 하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다시 그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거를 우리가 받아주고 합의한 거니까 굉장히 이거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 이거는 이해가. 이거는 일종의 어떤 역사 수탈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정신에 대한 수탈이 지금 시작된 거거든요. 역사는 기억입니다. 그 기억에 있어가지고 전쟁에서 우리가 진 거예요. 그러면 이 집단적 기억과 역사에 대한 어떤 수탈의 길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양보해서 열어줬다 그러면은 이것이 초래하는 결과는 뻔한 겁니다. 내년에 이제 한일 국교 수립 60주년에다가 더 중요한 거는 한미일 그 군사 일체화 이것을 하는데 문화적인 걸림돌을 다 제거하겠다는 발상이거든요. 그리로 가는 거죠. 아니 그래서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진짜 0.1이라도 있냐고요. 아니 이 부분이 아니라 안보 협력이 최고의 선이라고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각종의 어떤 역사 문화적인 걸림돌은 제거하겠다. 이렇게 이제 판이 짜여진 거지 이게. 진짜 괴롭다. 이게 앞으로 계속 협력이 너무 괴로워. 가속화된다 이거. 강제동 노동 문구 관련해서 사실 좀 말씀드리면 사실 군함도가 일본의 미쓰비시 기업 겁니다. 네. 예. 사도광산도 일본의 미쓰비시 기업 겁니다. 그리고 2018년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주체 중에 하나가 피고 중에 하나가 미쓰비시입니다. 네.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과 작년에 합의한 게 뭡니까? 제3자 배상. 제3자 변제안이에요. 그러니까 대북 결국은 변제. 강제징용을 일본 정부가 절대 인정 안 하는 상황 속에서 네. 일본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3자 변제안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광산 가지고 일본과 협상할 때 일본 입장에서는 강제징용 절대로 못 넣어. 더 큰 소리 치면서 했을 거예요. 왜냐? 우리 정부가 이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제3자 변제안을 내놓고 일본 정부의 요구를 들어줬지 않습니까? 네. 그걸 들어줬는데 일본 정부가 이번에 사도광산 이거 유산 등재하면서 네. 강제 노동, 강제 노역 이런 말을 듣는 거를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너무 그러니까 괴롭다. 이미 뚝이 무너져 오다가 네네. 이번에 완전히 그냥 완전히. 다 터진 거예요. 예. 이젠 못 막아요. 못 막아. 이런 선례를 남겨버렸으니 이제 역사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가 안 돼요. 예.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뭐 정권이 바뀌고 뭐 600번, 700번 바뀌어도 이거는 다시 돌리기 어려울 아니 것 지난 같아. 정부에서 한국 정부가 다 해줬다는데 맞아. 왜? 이렇게 다 입장이 나와버렸는데 2015년에 얻은 것도 못 얻고 우리가 합의를 해줬으니까 네. 우리 정부가 상당히 후퇴한 거죠 입장을. 아. 그러니까는 일본의 언론이나 또는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지금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나서 네. 춤추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형국이 아니 된 다음은 겁니다. 독도 차례예요. 아이 그러지 마요. 이제 의원님. 역사적인 거 했으니까 독도도 역사 문제 아닙니까? 아 의원님 그러지 예, 마요. 그리로 갑니다. 이제 아니, 그러지 불똥이 마세요. 튄다고. 네. 이거 알겠습니다. 대비해야 돼요. 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 건은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우리 알파고 선생님 올림픽 좀 올림픽 얘기 잠깐 좀 할까요? 이제 올림픽에서는 지금 한국 분들의 심장이 너무 좀 이상하게 뛰는 사건들이 몇 개 터졌죠. 너무 자존심 상하죠. 기분 나쁘고요. 근데 이거는 한국 언론대가 한국한테만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한국만 피해자가 아니에요. 일단 아 그래. 예, 그 웬만큼 나라가 자기네 나름대로 피해를 받았는데 일단 아. 한국 피해를 소개해드릴게요. 예. 일단 이제 올림픽 개막식 때는 출전을 하잖아요. 네. 그럼 나라들 하나씩 출전하지요. 그렇죠. 이제 우리 한국이 출전을 했을 때 이제 소개를 할 때는 영어하고 프랑스어로 네. 이제 원래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해야 되는데 네. 이제 한국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이제 북한의 북한. 공식 명칭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네 맞아. 이거는 근데 너무 큰 실수야. 뭐 저는 그렇다고 치고 이제 넘어갔거든요.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우리 선수가 이제 이기는데 선수의 이름을 잘못 표기해요. 이건 그것도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오상욱을 오상구로. 네. 그리고 이제 그 나라들하고 국기들이 위에 올라가거든 이제 어떤 나라가 1등인지 어떤 나라가 2등인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 표가 나와요. 네. 거기서 똑같은 표에는 이제 중국도 중국, 있고 한국도 있는데 중국은 중국 국기가 나오지만 한국 옆에 대한 태극기 아니고 또 중국 국기가 나와요. 아 이거 크지.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여기까지도 오케이인데 이것도 오케이. 너 왜 이렇게 사람이 좋아? 저는 이해가 안 된 거 뭐냐면 태극기를 할 때는 태극기 안엔 태극이 있잖아요. 태극 무늬가 있죠. 태극 무늬는 뭐야? 파란색하고 이제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그것을 하나의 색깔로 하는 태극기가 있었어요. 그럼 에? 태극기 아니지. 하나의 색깔로 했었어? 무슨 색깔로 그런 했어요? 것도 있었어요. 안에. 설마 빨간 걸로 한 건 아니겠지.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이거는 단순히 야야 빨리빨리 동양 국기들을 가지고 와 이거 아니고 누군가가 이걸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됐는데 이거는 진짜 과실이 큰 거예요. 그거 구하기도 힘들었을 건데. 그러니까. 제목에 누가 그걸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프랑스 갔다 왔잖아요. 네. 이제 프랑스에 있을 때는 극좌익 계열 친구들이랑 만났는데 아직도 김일성의 생일 파티를 거기서 잔치한대요. 프랑스에서? 예. 아. 그런 아직도 모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한국뿐만 피해자가 아닙니다. 진짜 더 상징적인 피해자가 하나 있는데 남수단이에요. 지금 남수단이 야 우리 너 그렇게 비교한다고? 아니 미안하지만 이것도 얘기해줘야지. 우리 지금 매불쇼의 차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국뽕으로 가면 안 돼요. 네. 남수단이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수단으로부터.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브라질 때는 출전을 했었는데 나라로서 출전한 거 아니고 무슨 좀 춘해방국으로 출전했거든요. 이번에 남수단이 최초 출전이에요. 네. 공식적으로. 네. 근데 이거 이제 자기 애국가가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출전하기 전에는. 애국가를 부를 때는 남수단 애국가 아니고 수단의 애국가를 부른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는 마치 그거는- 한국이 출전을 했을 때 일본의 일본- 김일가이가 나온 그거는 거랑 좀 똑같은데 너무 큰 실수네. 와 남수단 사람들이 미쳐버렸대요.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저 프랑스가 이 실수한 거고 프랑스는 너무너무 잘못한 겁니다. 일단.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나라의 위상이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가 미국 국기를 갖고 미국 이름을 갖고 실수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거는 실수 안 할 것 같거든요. 에이, 그러면. 그죠? 보니까 남수단하고 대한민국이 뭐 같은 취급을 받는. 아, 너 왜 그렇게 같이 얘기해갖고 또 기분 나쁘게 하셨어? 아니,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음. 그런데 아무래도 그동안 우리의 외교의 어떤 소프트 파워가 많이 잠식된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은 갖게 되는 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아니 국가의 어떤 그 국격이라는 게 뭡니까? 매력 자본이거든요. 그런 걸 통해 존중받는 걸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건데 네. 이거는 개무시당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정부 들어와서 우리 국격이 이게 어떻게 관리되는 거냐? 허구한 날 그냥 돈만 뿌리고 다니니까 네. 오히려 우리를 더 천민 자본주의 국가로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저는. 우리 외교관 출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외교 참사로 일컬어지는 그런 많은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외교안보 정책이 잘못돼 있고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한국의 국격이 많이 떨어졌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게 부산 엑스포 유치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선거 전날
우리가 잘하면 예. 2차전에서 예. 네. 사우디를 꺾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29표. 119대 29입니다. 네. 우리 외교부가 또는 우리나라가 각종 국제 행사, 국제 대회 엄청나게 많이 유치했잖아요. 네.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 게임, 엑스포 등등. 잼버리. 이렇게 크게 진 적이 없어요. 잼버리 망했죠. 119대 네. 29. 네. 근데 이 숫자가 왜 나오냐? 그만큼 우리나라의 외교가 잘못돼 있고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위상이 터무니없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그러면 나왔다. 외교관 출신이시니까 네. 사실은 뭐 대통령이 누구라고 하더라도 어떤 외교부 내에서 어떤 시스템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발생하기 전에 뭔가 대응을 미리 한다든지 지금 그거 자체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 왜 다 그게 가만히 있는 제일 거예요? 큽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이 모든 것이 자기가 제일 잘한다. 네. 이러잖아요. 예를 들면 엑스포 유치 같은 경우도 정확한 상황 판단은 외교부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본인이 많은 정상들을 만났다 또는 유엔 총회 가가지고 50여 개 국가 정상을 만났다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의 기록이다 할 정도로 본인이 열심히 뛰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정상들 만나서 얘기하면은 부탁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 좀 지지해달라. 그럼 상대국 정상들은 지지해 줄 텐데 뭐 줄래? 뭐 하는 식으로 하면서 좋은 얘기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대통령끼리 정상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거는 많은 경우 립 서비스입니다. 정상끼리는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설사 내가 지지하지 않더라도 알았어 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게 이렇게 좋은 뜻으로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외교 경험이 없으니까 네. 그런 걸 잘 모르니까는 그거를 다 고지고대로 다 지지해 주는 거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많은 정상들을 만났더니 많은 나라들이 다 우리 한국을 지지해 준대. 그런 착각이죠. 상황 속에서는 외교부가 현실을 파악하고 있어도 대통령께서 외교부가 이제 상황 판단을 한 분석을 계속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사우디는 지금 한 100표 우리는 한 30표 막 이렇게 올리면은 무슨 소리냐. 내가 만나보니 다 우리 지지해 주겠다고 하는데 네. 이게 제대로 한 거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막 나서면은 외교부나 또는 그 관련된 기관에서는 조금씩 대통령한테 맞출 수밖에 거예요? 없고 네.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외교 참사 이것도 참사라고 저는 보는데 119대 29면은요 이렇게까지 터무니없이 틀리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외교부에서 제대로 한다면. 근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틀린 정보를 올렸고 그걸 가지고 정부가 투표하기 직전까지도 잘하면 참사가 일어나죠. 2차전에서 뒤집을 수 있다 할 정도로 했다는 거는 네. 어딘가가 대단히 잘못된 건데 저는 그 알겠습니다. 책임이 근데 선배님 결국은 전체적으로 대통령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리 올림픽은 좀 약간 문제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문제는 그 많아. 개막식 때도 이제 아시다시피 종교 비하 논란이 있었거든요. 무슨 논란이요? 그 개막식 때는 종교 비하 논란이 있었어요. 종교비야. 아, 예, 종교 비하. 예, 사회 만찬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를 비하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나름 좀 약간 종교에 있어서 우린 진보적이라는 걸로 자랑하는 건데 네. 근데 이거는 국제 행사이거든요. 네. 너 남들을 다 자기네 집에다가 초대하는 입장인데 너는 국내적인 행사에서 그렇게 해도 돼. 너네 집안이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 너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을 자기네 집에다가 초대를 한다면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종교를 좀 약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너네들도 같은 기독교라고 해서 기독교를 깔 수 있는 비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물론 다음에 사과를 했긴 했지만 이번 파리 올림픽은 전체적으로 네. 개판이라고 프랑스가 생각하셔도 돼요. 제일 문제지 사실은. 뭐 또 실수. 프랑스- 아니 올림픽 네. 이 이번 오기 올림픽 관련해서는 문제예요. 네. 프랑스가 제일 잘못한 거지 실수한 거니까. 예. 그리고 또 그 러시아 기자들도 등록을 했는데 인정을 했어요. 그 이제 accreditation 기자증까지 다 발부를 했는데 막상 러시아 기자들 오니까 막판에는 이유 없이 취소시켜 버렸어요. 네. 야 그러면 왜 등록을 시켜줘? 애초부터 거절하지 그래. 뭐 이런 것들. 예, 문제가 그것도 많습니다. 품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의원님 처음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괜찮으셨는지요? 근데 아, 내용이 오늘 잘하시는데 괜찮게 뭐. 했는지 잘 아니 모르겠어요. 내용이 아, 너무 오늘 스트레스 받는 잘하셨어요. 내용이라서 예. 아니 그래도 이 발표한 문구를 직접 인용하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신뢰 있고 권위 있는 해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저는 질러대기만 잘하는데 설명을 잘하시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전문성이 빛났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광선 문제 네.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연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관심 갖고 이 네. 문제에 대해서 추궁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때 그 결의안 같이 했던 이름을 올렸던 그 의원들과 함께 연대하셔야 됩니다. 여기 의원들 명단도 제가 다 갖고 왔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 70명.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하고 연대해야 돼요. 연대해야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